자, 병문안을 온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식 중단 당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과연 이재명 대표 그 당부에 따라서 단식을 이제는 중단을 할까? 아직까지는 중단한다는 얘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과연 앞으로 중단을 할까? 이겁니다. 자, 중단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자, 네 분 모두 들어주세요. 아, 전원 모두 X군요. 중단 안 한답니다. 중단 안 한다. 그럼 일단 여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도 X를 일단 들고 말씀해 주세요. X를 들고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보통 그 단식이라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중단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통상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단식에 새로운 좀 장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는 뭐 대표실에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뭐 신데렐라 단식이라는 이런 어떤 비아냥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병원에서까지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액으로 버틴다. 이것은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를 했고 21일 이제 본회의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표결이 그날 예상이 있죠.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공부에 있어서도 전날 밤이 가장 중요하고 당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많은 어떤 의원들에게 그리고 여론에 좀 호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최소한 그때까지는 그럼 끌고 갈 최소한 것으로 체포동의안 갑니다. 표결이 있는 21일까지는 단식을 이어갈 거다. 네. 아, 그러니까 더 남았다 지금 기간이.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서부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병원에 입원한 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병원, 녹색병원에 대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했다는 거를 인증하면서 글로 올리고들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때 병원 홈페이지가 서버가 다운됐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병원 홈페이지를 본 거죠. 그리고 후원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이거 후원 릴레이, 병원 후원 릴레이도 약간 좀 생소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그 정치인 내지는 연예인 후원하는 것은 뭐 많이 하는데 병원 후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만큼 조금 굉장히 좀 열성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성적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이 지지하는 대표가 거기에 입원했으니까 그 병원을 후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회복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최선을 다해달라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사실 그 단식 전문 치료라는 건 없죠.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병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굳이 이제 병원의 과목 중에서 단식과 가장 가까운 과목이라 하면 이제 그 소화기 내과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단식은 이제 소화기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단식에 따른 뭐 그 몸에 좀 이상이 뭐 예측지 못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당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큰 병원이 유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으로 그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저기 이제 녹색 병원으로 가는 건 아무래도 마음도 좀 편할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더 단식을 지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액이라든지 또 다른 게 뭐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밀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면이 좀 상대적으로 좀 혹시 개인정보 관련된 거 있을까요? 대형 병원에서는 그런 비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모병원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한 장관의 어떤 강한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4명 목소리를 연속해 들어봤는데 표현 수위가 높아요. 그 뒷부분은 짐승 그리고 무슨 사디스트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거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맨 먼저 나오신 박범계 의원이 얼마 전에 의총에서 검찰 나가리라는 표현을 쓰신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저렇게 멘트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데 사실 정치인이 정말 언어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언어가 좀 살벌해지고 있고 다들 그렇게 평가하시죠. 하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의 의미 속에는 그 정확하게 이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잡범이라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법 절차를 자꾸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잡범들도 자꾸 이제 따라하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범인을 이제 구분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정치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정치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저런 어떤 표현을 저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저 자체의 어떤 표현도 표현이지만 예. 한동훈 장관 개인을 어떤 겨냥한 것이다. 지금 이제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보면은 항상 좀 탑이나 여론 주도층의 인사를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 진영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집중적으로 타겟이 어떤 됐다는 겁니까? 이야기만 하더라도 좀 타겟이 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같은 좀 뭐랄까 저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저도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뭐 신경을 별로 쓰시지 않는 것 한동훈 같다. 장관만 너무 거기다 타겟을 그렇습니다. 포화를 그래서 집중하고 결론은 있다.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예. 보면 또 한동훈 장관 또 또 뭔가 몸값을 또 키우는 몸값 또 그런 키운다. 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백현동과 쌍방울권으로 체포영장이 온 건데 이게 추가 기소되면 또 재판이 여기도 열려요. 그러면은 최소한 3번 또는 4번을 한 달에 재판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떨 때 겹치게 되면 주에 여러 번을 재판을 갈 수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홍석준 의원님.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당대표 업무가 되겠는가라는 질문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재판받다 다 시간 보내겠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뿐만 아니죠, 사실은. 어.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정자동이라든지 후원금 이러고 좀 쪼개기라든지 또 법카 또 초밥 문제. 더 남아있다는 지금 수사 예상 중인 게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더 자주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적인 이런 어떤 리스크 때문에 예. 당의 운영이 제대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되기는 쉽지가 않다. 보통 소송 한 건만 걸리더라도 사실은 뭐 온 정신이 거기에 막 다 쏠릴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송을 이렇게 많이 이제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예. 사실은 뭐 물리적 시간도 그렇지만 또 이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 전체가 지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 내에 어떤 강성 어떤 청이 주장을 해서 지금 예. 여러 가지 대정부 어떤 강경 노선 지금 또 우리 그 한덕수 총리 해임 권양까지 예. 나오고 하면서 국가 전체가 전부 다 이런 어떤 정쟁의 예. 소용돌이로 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베스트셀러 1등입니다. 조민 에세이 1위. 그리고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3위입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가운데 2등 책이 뭔지 보시겠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굉장히 유명한 일본 작가잖아요. 2등입니다. 여기가. 심지어 조민 씨는 아직 판매가 안 되는데 1등이에요. 홍석준 전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도 책을 한번 써보니까 책 판매량은 두 가지에서 결정되더라고요. 하나는 작가의 인지도, 두 번째는 또 출판사의 또 마케팅력에서 근데 결정이 여기는 됩니다. 뭘까요, 그럼? 작가 인지도죠. 인지도. 예. 그럼 역시 이것도 지지자분들이 사겠다고 저렇게 하는 걸까요? 지지자들이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SNS 활동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정상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본인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지금 현재 감옥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과연 이런 식으로 이제 딸이 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잘 좀 뭐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 조국 지지자들은 굉장히 숫자가 지금 많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지지자들 상당수가 저런 분들이 저 책을 사겠다고 조민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음.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이 참 무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재밌는 예. 또 책이 있지 않습니까? 친왕님 씨의 또 베스트셀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은 뭐 한 권에 뭐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넘는다고. 우리나라 지금 출판계
관계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뷰 보면 본인은 꽃꽂이가 아니고 수술 칼로 쓰인다면은 국민의힘과 기꺼이 합당한다. 약간 이런 인터뷰 내용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꽃꽂이 꽃이 아니고 수술용 칼, 그러니까 뭔가를 다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게 되면 뭐 조만간 합류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술칼 역할을 원하는데 이거 혹시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을 놓고 막 충돌하고 또 이런 거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조정훈 의원하고 이제 몇 차례 이제 좀 깊이 좀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해보니까 예. 조정훈 의원이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에 예. 이제 근무를 하면서 특히 워싱턴에 있는 본부에도 근무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분쟁 지역인 예. 뭐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이나 또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하면서 예.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좀 예.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월드뱅크에 있으면서 어떤 그런 금융적인 세계 금융적인 예. 그런 어떤 분야의 어떤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참 어려운데 우리 국민의 힘이 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많이 좀 아이디어와 정책적으로 많이 좀 제안할 어떤 그런 저는 어떤 역량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역할을 그리고 갖고 있다. 예.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분명한 본인의 어떤 논리와 예. 일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예.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뭐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어떤 한 분이 좀 들어와서 좀 변화의 조금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특히 안보 경제가 보수가 뭐 잘한다는 거는 뭐 조작된 신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거 조작, 통계 조작의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정부가 잘한다는 조작을 언급을 하신 걸 보고 저는 작심 발언을 하셨구나. 저건 작심한 거다. 예, 조작이란 말을 썼죠. 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9.19 군사 합의가 지금 지켜집니까? 아. 9.19 군사 합의에 있던 북한의 사기에 문재인 정부가 놀아나서 북한이 그 사이에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완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전직 대통령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어른으로 남으셔야지 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은 모두가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